안녕하세요. 2020년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연사 장유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음악회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현석, 토카타, 이남림의 기도, 유경선의 침묵의 소요, 안성혁의 접경, 한경진의 From the Valley, 박영란의 Another Place to, 김수혜의 두나미스. 그렇지만 저의 발표는 논의의 진행을 위해 순서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발표의 제목을 놀이로 정하였습니다.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에 따르면 예술작품은 하나의 놀이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놀이판은 현재 놀이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놀이판에서 놀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놀이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가다머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로서 철학적 해석학을 창시하였습니다. 잠시 해석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르메노이틱스라는 해석학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전령인 헤르메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성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성서 해석학으로 출발하였고 이후 성서뿐만 아닌 법을 비롯한 역사적으로 전승된 다양한 문헌의 해석 방법론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슐레어마우에 의해 보편적 해석학으로 정립되고 딜타이에 의해 정신과학의 방법론으로 발전하였으며 하이데거와 가다머에 의해 철학적 해석학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정신산물, 즉 문학작품은 물론 모든 예술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보편 학문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은 이러한 해석학의 역사적 고찰과 근본 문제들을 다룬 해석학의 주요 저서입니다. 가다머는 예술작품을 놀이라고 규정하고 예술작품의 존재론적 특징을 놀이로 설명합니다. 그의 놀이이론은 슐러의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가다머에 따르면 예술작품의 주체는 예술가도 예술을 경험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술작품 그 자체입니다. 즉 놀이가 예술작품의 주체이다라는 뜻입니다. 놀이는 또한 자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의 놀이 이론은 많은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위에서 써있는 놀이가 놀다 라는 문장에서 암시하듯이 그의 예술작품의 해석은 작품의 존재 방식과 작동 방식, 예술작품의 주체 대상과 관계, 상호 소통적인 특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의 해석학의 넓은 스펙트럼은 음악회 프로그램의 곡들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됩니다. 전현석의 토카타는 소리의 조합이 이루어내는 공간에서 소리 재료들이 자신의 독특한 음향과 음색을 만들어가는 작품입니다. 피아노 악보로만 되어 있지만 청자는 기보된 소리 이상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리 조합이 이루어내는 공간에서 소리의 재료들이 생성되고 소리의 재료들은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에서 특징을 가진 음향과 음색을 만들어냅니다. 총 112마디의 소리 향연은 중간 도의 오연음부 5번의 반복으로 시작한 후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 후 소리의 파편들은 차차 밀도를 더해가며 다이내믹의 최고점을 향해 진행합니다. 음역의 도약이 심해지고 소리들의 파편은 피아노의 가장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전자소리와의 소리 조합으로 음향의 화려함이 극에 달합니다. 스스로 분리되기도 결합되기도 하며 소리는 정제되고 세밀한 세공의 과정을 거쳐 자신만의 어휘로 탄생합니다. 음악미학 연구의 비평과 해석사의 제1권에서 2011년에 작곡된 방랑자의 비평을 쓴 이혜진은 전형세의 작품을 소리로 공간을 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 토카타는 자신의 소리로 자신의 길을 열어간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곡의 마지막은 가다머의 놀이가 놀다에 잘 부합되는 부분입니다. 악보에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도 소리는 존재합니다.
소리는 작곡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놀이를 진행합니다. 놀이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놀이를 이어갑니다. 놀이의 공간은 놀이의 장이자 창작물이 장이 되어 놀이가 놀게 됩니다. 놀이는 자기 표현이라는 놀이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부분인 듯합니다. 가다머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놀이하는 사람은 놀이가 다만 놀이일 뿐이고 자신은 목적의 진지성에 의해 규정되는 세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이하면서 이 진지성과는 관계를 스스로 계속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놀이하는 사람이 놀이하는데 전적으로 몰두할 때에만 놀이함은 그 목적을 실현하게 됩니다. 놀이가 전적으로 놀이가 되게 하는 것은 놀이에서 벗어나 있는 진지성과의 관계가 아니라 오직 놀이에서의 진지성입니다. 놀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놀이를 망치는 사람입니다. 놀이의 존재 방식은 놀이하는 사람이 놀이를 대상처럼 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놀이하는 사람은 놀이가 무엇이라는, 그리고 그가 행하는 것이 다만 놀이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는 이때 자신이 놀이에서 아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황경진의 From the Valley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곡은 마뉴먼트 밸리하고 김영랑의 그를 꿈꾼 밤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되었습니다. 공간과 시에서 받은 영감은 숙련된 작곡가의 기술을 통해 소리가 배치되고 결합되고 또는 분리되는 등의 가공을 거쳐 작품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곡의 악기 구성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이고 총 182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진행감을 느끼게 하고 다양한 주법으로 음색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리듬이 주도하는 진행과 선적인 흐름의 진행이 상호 보완적으로 나타나고 짜임새가 촘촘한 구성과 세련된 소리의 섬세함이 강한 에너지를 느끼게 합니다. 2013년 롤러라는 작품은 붓의 거친 스트로크를 느끼게 하는 소리의 거대한 에너지 방출이 표현되었었습니다. From the Valley는 개인의 감각, 경험이 재가공되고 배치되어 재료들이 만들어낸 형성체의 현실태이자 에르곤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가다머의 이런 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놀이로서의 예술작품은 오히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경험이 된다는 데서 그 고유한 존재를 갖게 된다. 몰로의 작곡가는 그 곡이 쓰여진 후에 그 작곡가가 아닙니다. From the Valley의 작곡이 끝난 후의 작곡가는 결코 그 이전의 작곡가일 수 없습니다. 가다머는 예술작품의 경험이 갖는 중요한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의 Another Place 2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곡의 악기 구성은 마림바와 전통 타악기들로 이루어져 있고 총 258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앞, 뒤 두 대칭으로 되는 인트로와 클로징이 있으며 변박과 침묵이 뚜렷하여서 섹션들의 구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주자들의 주법뿐만 아니라 움직임의 지시가 매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디 43에서는 마림바는 소리를 내지 않고 16분음표 리듬을 4마디 동안 연주한다 라고 지시되어 있었습니다. 각 악기들은 지정된 위치에서 지시된 주법으로 소리의 밀도를 더해가고 침묵은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강한 리듬의 고조는 신을 부르는 주술적 제의를 떠오르게 하며 조명과 연주자들의 움직임은 이를 더욱 상승시키는 효과를 갖습니다. 리듬의 분할과 분할된 리듬의 반복은 긴장과 몰입의 주된 역할을 합니다.
가다모에 따르면 놀이는 운동입니다. 놀이라는 낱말의 사용을 고찰해 보면 이는 언제나 왕복 운동이 고려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운동은 결코 어떤 최종 목적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놀이는 운동이며 이 운동은 끝나게 될 어떤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을 통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왕복 운동은 명백히 놀이의 본질을 규정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며 따라서 이 운동을 누가 혹은 무엇이 수행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박영란의 Another Place 2에 나오는 반복 운영들이 이렇게 가다모가 말하는 놀이의 존재 방식, 즉 놀이는 운동이라는 말에 부합하다고 여겨집니다. 반복 음영들은 이 작품의 본질을 규정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반복 음영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새로움을 위한 반복입니다. 이남님의 기도는 3.1운동 당시에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악기 구성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피아노이고요. 첫 번째 좌절에서는 총 45마디로 되어 있고 피아노의 블랙키 글리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악기들의 글리산도로 끝냈는데 매우 섬세한 음영은 현악기의 아주 높은 음, 비브라토와 피아노의 상승하는 화음군들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저항에서는 총 61마디로 되어 있고 페달을 사용한 피아노의 반복적인 강한 두드림과 현악기의 근접 음들로 이루어진 선적인 반복 음영, 현악기들 간의 6대8 리듬 반복, 피아노의 잦은 도약은 박자 변화와 함께 낯선 음향을 만듭니다. 세 번째 기도에서는 총 43마디로 되어 있는데 피아노는 변화가 거의 없는 낮은 음의 화성을 반복하여 반주의 기능을 합니다. 현악기들 역시 4분음표 진행이 주를 이루고 경건함을 느끼게 하는 느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 기도라는 제목의 곡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피아노의 저음 싱코페이션 반복은 성스러운 교회 종소리가 되어서 신금을 울립니다. 낮은 음역의 현악기로부터 차례로 종소리에 합류하면서 긴 호흡의 첼로와 비올라 노래는 바이올린의 호소와 함께 기도의 간절함에 달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닿아 슬픈 영혼과의 평온한 화해를 이룹니다. 유경선의 침묵의 소요를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이 곡들을 전달받았을 때 그 감동이 참 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 곡 한 곡을 매일 듣겠다고 다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 날짜를 쓰고 매일 감상 소감을 조금씩 적어 보았는데요.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새로운 감상 소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은 익숙함으로 인해서 더 커짐을 느낄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은 저한테 매우 소중하였습니다. 제가 들은 침묵의 소요는 오케스트라 곡이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실 곡과는 다소 느낌이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곡은 현악 5중주로 되어 있고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곡을 들은 저의 감상 소감이 2005년 작곡된 갈망이라는 작품의 비평이 나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악미학 연구의 비평과 해석 사이에서 지영주는 다음과 같이 갈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시작을 알림이 분명하다.
청중을 소리의 세계로 확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 작곡가가 의도하는 소리의 세계가 그 음악에 충실하게 표현되어 있다. 제가 쓴 감상소감은 이렇습니다. 파트 1. 하늘이 열린다. 큰 그림을 그려본다. 푸른 들과 끝없는 지평선. 높은 음의 바이올린 솔로는 기대했던 출연의 반가움이다. 파트 2. 예민하고 불편한, 동요하는 날카로운 음영은 오르내리기를 지속한다. 불편함은 사유로, 무조적 도약은 인내를 요구하는 지점에 도달한다. 파트 3. 갑자기 시작된 변박 오스티나토가 새로운 부분의 시작을 알린다. 악센트의 불규칙성은 긴장을 더해가고 템포의 빠른 움직임은 강한 힘을 느끼게 한다. 불현듯 멈춘 음향. 사실 저는 이 곡을 듣고 헤겔의 미학 강의를 떠올렸습니다. 헤겔에 따르면 예술가는 소재와 그 소재에 속하는 형태를 직접 예술가 자신 속에 자기의 본질로 지니고 있습니다. 빈 오선지와 비어있는 연주회장에서 텅 빈 무대를 바라보는 예술가는 소재와 형식에 있어 백지 상태입니다. 다시 가다모의 진리와 방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다모에 따르면 모든 놀이함은 놀이됨이다. 놀이의 매력, 놀이가 주는 매혹은 놀이가 놀이하는 사람을 지배한다는 데 그 본질이 있다. 비록 우리가 스스로 제기한 과제를 실현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놀이의 경우라 하더라도 놀이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성공할 것인지, 그리고 연거푸 성공할 것인지 하는 것은 모험이며 이것이 놀이에 매력을 준다.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은 시도되는 사람이다. 유경선의 침묵의 소요는 작품이 주는 감동으로 인해 작품은 완결되는 느낌이었고 저는 작곡가의 마음으로 돌아가 작곡 대무 유치에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놀이가 놀이하는 사람을 지배한다는 가다모의 이론이 이 곡에 적용되는 이유입니다. 지배받는 작곡가의 모험이 아마도 작곡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지막 김수혜의 두나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곡은 종묘제례학의 정대엽 11곡 중에서 3곡을 골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정대엽이라는 곡은 선조들의 무덕을 찬양한 곡이고 각 곡의 형식은 중국 음악과 같이 때로는 일자 이름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일자 다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황종군 계면조의 오음음계로 되어 있고 춤과 함께 연주됩니다. 원래는 고취학과 향악을 바탕으로 창제되었습니다. 제가 들은 두나미스의 현재적 재해석은 이렇습니다. 2015년 김수혜의 화강동진에서 느껴지는 음악의 절대적 가치의 무게감은 이 곡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곡이 주는 유기적 통일감이라는 것은 한복을 손수 한 겹 한 겹 차려입는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장엄한 형식미가 느껴졌습니다. 소재의 현대와 악기의 다양한 주법들로 형상화된 소리는 자유로운 형식 안에서 질서와 균형으로 절대음악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순음은 총 30마디로 되어 있고 메트로놈 60이었습니다. 첼로의 낮은 도움으로 시작하지만 곧이어 전통 타악기, 꽹과리와 박의 출현은 서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피디의 등장은 이 곡이 형이상학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고 현실의 삶을 노래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변박과 리듬의 긴박감은 긴장과 기대를 갖게 합니다.
두 번째, 총유는 총 20마디로 되어 있고 마디마다 박자가 변합니다. 긴 음에서 머물렀던 첼로는 F, B 플랫, E 플랫의 도약을 반복하며 조용한 에너지를 암시합니다. PD의 언어는 인간 내면의 정서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정서는 총 13마디고요. 메조 포르테로 시작한 음향은 메조 폴티시모를 향하여 갑니다. 머무는 음과 움직이는 소리의 구분이 확연합니다. 갑자기 멈춘 음향으로 긴장은 고조되지만 마치 예를 차리듯이 박이 곡을 마무리합니다. 가다머에 따르면 모든 놀이의 존재는 항상 완수, 순수한 실현이며 그 목적을 자체에 대해 지닌 현실태입니다. 하나의 놀이가 그와 같이 그 과정의 통일성을 지니고 남김없이 표현하는 예술작품의 세계란 사실상 하나의 완전한 변화된 세계입니다. 거기서 각자는 그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제가 가다머의 이 놀이 이론을 이 부분에 적용한 이유는 이 곡이 갖는 통일성에서였습니다. 이전의 정대협은 남김없이 현대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이는 가다머가 말하는 하나의 완전히 변화된 세계입니다. 아마도 작곡가는 그것이 바로 이것이구나를 인식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저는 칼 다라우스의 명언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실체적 내용이 없는 감정 판단은 공허하고 감정 판단 없이 객관성을 얻으려는 노력은 맹목이다. 감사합니다.